안녕하세요. 여드름 심화학습 단계로 돌아온 H원장 김현욱입니다. 여드름 타입별로 치료 방법이 모두 다른데요. 알맞는 타입을 진단을 바로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지름길입니다. 첫 번째, 좁쌀 여드름입니다.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약국에 가셔서 여드름약 구매를 하실 때 이 성분이 들어있는 약 많이 보셨을 텐데요. 살리실사는 항염증 효과도 있고 묵은 각질을 잘 용해시켜서 없애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좁쌀 여드름 단계에서 매우 효과적인데요. 묵은 각질로 인해서 안에 피지가 정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살리실산 농도가 높을수록 산성이 높아져서 자극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약국에서 살리실산 연고 주세요. 얼마나 배운 사람 같아. 보통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는 화장품 중에서 바하 중에 이 바하에 살리실산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를 관리하실 때 묵은 각질을 용해시켜서 제거해줄 때 굉장히 용이한 제품입니다. 두 번째, 농포성 여드름인 경우에는 가수, 과사나 벤조일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여드름균을 죽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르는 여드름약 중에서는 가장 효과가 큰 제품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가수, 과사나 벤조일 성분은 자극성이 굉장히 강해서 정상 피부의 스킨 테스트를 하루 이틀 정도 해보시고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쓰라린 증상이 없을 때 얼굴에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치료를 하실 때는 낮은 농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의학적인 배경 같은 것들은 일반인들은 조금 스스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올바른 사용법으로 집에서 적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과수, 과사나 벤조일 제품을 선택을 하실 때는 약국에서 가장 낮은 농도의 제품을 사용하셔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 가수, 과사나 벤조일 성분은 비타민 A 유도체 크림인 스티바 A 크림 등과 함께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피부 자극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추천드립니다. 피부가 지금 이 난리인데 공부 안 할 거예요? 세 번째로는 빨갛게 부풀어 오른 염증성 여드름입니다. 이렇게 빨갛게 부풀어 오른 염증의 상태에서는 이부프로펜 피코놀이나 이소프로필 메틸페놀 등과 같은 성분들이 함유된 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러한 성분에는 염증을 줄여주고 통증을 줄여주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염증이 생긴 여드름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이런 성분들은 피부에 많이 자극적이지는 않아서 하루에 두세 번 정도 덧바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용량을 적용을 하셔서 여드름을 치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여드름을 치료하고 나서 남은 흉터의 경우에는 아젤라인산이 포함된 연고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염증 후 색소 침착도 개선시켜주면서 항염 작용도 있어서 여드름 치료하고 난 후에 남아있는 증상들을 개선시켜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병원에서 여드름이 회복되고 나서 여러 가지 형태의 흉터가 생기게 되는데요. 가장 많은 타입은 바로 아이스픽 스카죠. 그래서 아이스픽 스카의 경우에는 보통 여드름 흉터의 60에서 7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박스 스카, 세 번째로는 롤링 스카, 요 비중대로 생긴다고 보시면 되시고, 마지막으로 하이퍼트로픽 스카는 오히려 상처가 튀어나오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결절성 여드름이라든지 켈로이드성 피부 타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흔하게 생기는 아이스픽 스카는 60에서 70%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요. 이 끝부분 뾰족한 부분에 우리가 TCA라고 하는 산을 살짝 묻혀서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흔하게 하는 프락셀이라든지 강한 필링 같은 재생을 도와주는 시술로 치료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20-30% 정도를 차지하는 박스 스카인데요. 이렇게 넓게 생기는 흉터를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한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흔히 서브시전이라고 하는 요 밑에서 스카를 잡아당기고 있는 섬유질들을 끊어주는 시술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서브시전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얇은 바늘을 사용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서브시전이 있고, 굉장히 굵은 캐뉼라라고 하는 바늘을 피부 밑에 직접 찔러 넣어서 개선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서브시전과
더불어서 재생주사, 프락셀, 필링 세 가지 치료를 모두 병행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치료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롤링 스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롤링 스카는 피부 넓은 곳에 밀린 것처럼 흉터가 생기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치료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을 해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브시전을 병행을 하시거나 프락셀 미세 홀을 통해서 재생을 도와주는 시술을 하시거나 재생 주사로 직접 살을 차오르게 하는 시술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피부는 공 들인 만큼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여드름 자국은 서서히 옅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흉터로 남아서 피부에 영원히 고착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알려드린 여드름 흉터 치료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진료를 받으신다면 더욱 깨끗하고 매끈한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 H원장은 고객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피부를 딴달걀과 같이 매끈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H원장 김연옥 원장이었습니다.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